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제 아내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냥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보면요, 40%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또 MBS 조사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순방도 있었고 네. 어떤 현안이 주요했을까요? 약간의 등락이 있고 지금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한다기보다는 대선 후보 쪽에 또 관심이 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코로나일 겁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게 또 대통령에게는 긍부정 어느 쪽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선거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40%대 초반 정도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한 주간의 흐름 추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김건희 배우자 이제 7시간 의혹이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양 후보가 초접전을 이루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 지지층의 결집, 즉 여풍이 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보수층이 지금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ARS가 됐든 집전 면적이 됐든 간에 이 공통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하락세고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를 이루면서 양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네. 윤석열 후보가 타격을 입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안전판 역할을 해서 그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합세하는 모양새다. 이런 또 진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설득력이 있습니까? 일부분은 그렇겠죠. 네. 일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를 다시 옮겨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물어보면 윤석열 후보도 싫고 또 이재명 후보도 일부 싫다. 네. 그러니까 유력 후보가 싫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와 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은 20대 또 학생 중도층이거든요. 이들이 또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이제 투표장에서는 유력 후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표가 안철수 후보의 모든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이죠. 네. 앞서 김 수장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층에 결집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진단이신데요.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미투 발언이라든가 이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은 향후 여성 유권자 또는 중도층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점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투표를 하고자 의향이 있는 분들 중에 네. 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분이 저는 50% 가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습니까? 네.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향 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중도층이 30%니 40%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 의향이 있는 이분들 중에
과연 이 김건희 씨 발언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하신 분도 많지만 저는 이 중도층은 이 배우자 논란보다는 이 후보의 됨됨이, 후보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냐, 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냐 이런 모든 점을 검토해서 투표를 할 걸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도층 논란에서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1차 TV 토론에 상당히 번곡점을 이룰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할 때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윤석열 후보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이 토론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반면에 네. 윤석열 후보는 매우 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만 잘해도 네.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기대감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가 예상했던 것만큼 또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김건희 씨 통화 녹취 관련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졌느냐,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김건희 씨 통화 녹취가 또 한 방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감성적 평가를 하면은 이것이 후보자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왜? 네. 감성적 평가니까 김건희 씨가 어떻다, 목소리가 어떻다, 또 발언 내용이 주로 어떤 것과 연관이 돼 있다. 그게 아니라 이성적 검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위 경력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또 수상한 기록이 있는데 수상 상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어디로 갔느냐? 이건 아직도 검증이 안 된 것이거든요. 네. 연장선상에서 주술과 무속도 그냥 주술과 민속을 단순히 취미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존되는지 이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중도층보다도 여성이 더 중요하다. 네. 왜? 여성 유권자들은 배우자의 자질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남아있는 이 여성 중에서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10%든 15% 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대선의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직은 지금 7시간 녹취 관련한 여론 흐름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고 네. 감성적 평가가 아니라 뭐 목소리 톤이 시원하더라, 여장부 같더라 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검증을 했을 때 그 의혹들이 어떻게 해명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이 녹취록을 이제 일부 이제 진보 성향의 유튜브 기자가 몰래 녹취를 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지만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주술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이 김건희 배우자가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17% 이제 상승 네.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했음에도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유력 후보에 대한 혐오감이죠. 우선은 네. 유력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의 이탈한 지지층들은 안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일부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갑니다. 심상정 후보 지지층의 일부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유력 후보들이 네거티브 비호감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가족 리스크가 됐든 또 후보자 개인의 또 신상과 관련됐든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 스스로 견인하는 지지층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012년 대선에도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20% 중반까지 끝까지 유지가 됐고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2017년에도 21%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는 적어도 끝까지만 간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한 20% 정도의 지지층은 있는 것이죠. 네. 20대 지지율이요. 지금 뭐 여러 언론이든 전문가들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며칠 단위로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20대마다 유동적인 모습인데 이게 지지율 조사에서 20대가 너무 과대 대표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과대 대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여론조사에도 혹시 20, 30대 중에는 이게 흰머리 20, 30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20대들이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SNS를 통해서 이 주요 이슈들이 상당히
주 지지층 20, 30대에게 도달하는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혹시 이 20, 30대들이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린 층만 지금 응답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한쪽으로 너무 가대 표집이 됐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진영 간에 좀 한쪽으로 쏠린 진영만 지금 응답하고 의외로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 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만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는 것이고 의외로 이 관망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추세선도 중요하지만 이 조사 시점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를 좀 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3월 9일 날 대선 날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동안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올까 좀 그러니까 이 우려스럽습니다. 후보들의 네. 전략적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대 지금 지지율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네. 대목인데 한편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20대에 집중하다 보면 40대, 50대, 60대 과연 이분들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착시 현상과 후일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갈등 국면이 될 것인지. 소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우리 시사 스페셜 제가 스페셜하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20대, 30대 못 잡는다. 왜 못 잡는지 하면은 지난해 보궐선거 때는 20대와 30대가 묶여서 집단 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분노 투표입니다. 네. 앵그리 버드가 될 때 분노 투표, 집단 투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파괴력이 커지는 겁니다. 왜? 34% 가까운 MZ 세대가 유권자가 한 정당이나 한 후보 쪽으로 몰아준다. 분노 때문에. 네.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전체 선거 지형을 뒤흔들어 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뭐냐? 이익 투표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20대에 뭐 해주겠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다.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구라도 선물을 주겠다고 후보들이 앞다투어 나오기 때문에 20대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지지율의 형태인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레스트 보팅, 말 그대로 이익 투표가 되는 겁니다. 네. 이익 투표가 되면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사스페셜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 큰 비중은 안 되지만 가장 10살 단위로 유권자를 나눴을 때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게 50대거든요. 네. 50대를 잡아라. 오래전부터 50대의 중요성을 그렇습니다. 강조하셨죠. 50대 중에서 10%만 더 가져오고 15%만 더 가져오면 이기는 겁니다. 네. 지금 양당을 보면요. 홍준표 의원이 뭐 재보선 공천 요구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다시 또 파행이 됐고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그 어떤 불교계와의 갈등 이 문제로 다시 뭐 이해관의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당의 지지율 추이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 지지층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층이 총결집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상 이완할 수도 없이 상당히 총결집이 된 반면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은 이 친문 쪽에서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등락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40%가 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한 30, 40% 정도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정청래 후보의 이런 발언 때문에 더욱더 이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당내 갈등에서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든 이 친문 지지층들을 어떻게 본인에게 마음을 돌리게 어떤 방법으로 써서라도 돌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네. 이 무속인 실세 개입 논란 이어졌잖아요. 네.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향후 전국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게 토론회에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번 대선은 자기 지지층이 아니라 프레임 전쟁이 이미 되고 있으니까 진영과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중간지대에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들 중에서도 마음을 잡지 못한 유권자층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불안감을 얼마나 털어낼 수 있냐. 이번 대선은 불투명성,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더 작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술, 무속 이거는 직전 정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얼마만큼이나 이게 이제 일종의 김건희 씨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해명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느냐. 그 노력이 있다면 효과적인 것이고 그것조차 없이 아니 무슨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도 보잖아요. 아유, 이런 식으로 많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배응을 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욕을 불식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노웅래 의원이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적어도 5% 이상 숨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장님들 제 의견이 사실 궁금합니다. 윤 후보 지지율이 숨어 있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쪽으로 아주 옮겨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층의 지지율이 더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저는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샤이 보수는 이제 저는 여론조사에는 다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오히려 사이 진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이 진보들이 투표장으로 올 것인가 하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샤이 진보를 얼마만큼 투표장을 어떻게든 유인하냐에 따라서 저는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대표님은요? 의욕을 더 명쾌하게 털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막판에 오고 말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역시 여성 쪽일 겁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명쾌하게 이 정치 효능감을 가지고 5년간 국정 운영에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리스크 그 외에 또 일부 리스크가 있죠. 이걸 얼마나 잘 털어내느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무속 또 주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얼마만큼 잘 털어내냐. 그러니까 지금 숨어 있는 표심 중에는 진보 보수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저는 이게 조금씩 다 있다고 봅니다. 조사가. 조금씩 다 있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숨어 있느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걸 또 말씀드리면 또 청기누설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요거는 또 다음 주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제 조만간 TV 토론이 네.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이제 변곡점이 되리라는 전망들이신데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까요? 그동안의 이런 TV 토론을 보면 유권자들 중에서도 지지층들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네. 이번 TV 토론은 저는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느 후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표하고자 하는 의향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가반 정도는 네.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1차 투표를 보고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들 지지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럼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팬카페 만들어진 데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팬카페도 등장했잖아요. 네. 부인들이 후보 지지율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누가 더 적극적으로 결집을 하느냐.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은 이제 여성표다. 네. 여성표 중에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다음에 TV 토론에서도 지금 누가 영향을 많이 받겠느냐.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지 못하는 TV 토론이라면 오히려 중도층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연설 또 토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도 있거든요. 또 배우자 부분도 좀 더 명쾌하게 토론회에서 해명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더 효과를 보는 네. 그런 TV 토론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